그 꼭 지켜야 될 풍수 인테리어 8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셀코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만 8가지 딱 핵심적인 거. 주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스레인지, 그거를 위주로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데 재물운과 가장 연관이 되어 있고 돈 들어오면 좋겠다 싶을 때 매일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욕실, 화장실이라고 했을 때는 그 좋지 않은 기운이 나오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항상 욕실 문도 닫고 변기 뚜껑도 내려놓으시라. 이번에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게요. 실내 인테리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만약에 집을 잘못 골라서 터가 안 좋다. 근데 터가 안 좋으면 그 안을 좀 어떻게 꾸며서 터가 좋은 상태로 만들 수는 없는가?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풍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풍수 인테리어를 하는 거는 비보 풍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보 풍수라고 하면은 부족한 것을 메꾼다라는 측면인데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풍수 인테리어를 접근하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 집을 고를 때 이제 아파트 구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 아파트 구조가 간단했어요, 그냥. 아, 예,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현관 딱 들어가면 왼쪽 오른쪽에 방이 있어요. 네네. 방 4개 경우에.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있고 요쪽에 화장실 하나 있고 네네네. 예, 왼쪽으로 거실이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부엌 들어가는 데가 있죠. 네. 근데 요즘에는 또 구조도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 구조가. 맞습니다. 예. 네. 그게 예전에는 이렇게 딱딱 판상형으로 지어졌는데 예. 지금은 타워형으로 짓다 보니까 뭐 딱 직사각형이 아니라 뭐 예. 세모나기도 하고 다양하거든요. 예. 다양한데 그래서 더더욱 예전보다는 집 구조를 더 잘 살피셔야 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거는 기운이라는 측면을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집안에서도 각각의 예를 들어서 거실만의 기운이 있고요. 침실만의 기운이 있고 화장실만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기운이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그 기운들은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바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우리 태극기 모양처럼 이렇게 둥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요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은 현관을 바로 열자마자 바로 그 문이 화장실 문을 들이치게 됩니다. 이거는 기운과 기운이 섞이는 게 아니고 충돌한다라고 볼 수 있고 풍수에 있어서 사는 집에서 현관은 모든 복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집안의 모든 나쁜 기운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현관으로 들어오던 좋은 기운이 화장실 문을 보고 충돌을 해버리고 도망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신기해요. 예전에 네. 화장실이 이제 나쁜 기운이니까 네네네. 화장실 귀신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네? 맞습니다. 네네. 빨간 휴지죽과 노란 측간신이라고 휴지죽과. 하죠. 예. 그리고 그 장독대, 부엌에도 조항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본청하고는 좀 멀리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파트는 다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네네. 이건 문제 없습니까? 예전에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화장실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지금 화장실에 측간신, 조항신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곧 각각의 공간에 머무는 기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귀신의 느낌이 아니고 그렇죠. 네. 기운의 느낌으로 네네, 받아들여라.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즘 또 가장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실제 그 광주에 갔을 때 한 그 의뢰인분의 집을 찍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형적인 그 확장형 발코니라는 집입니다. 발코니 확장해 놓은 거네요. 예, 요즘 그렇죠. 대부분이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풍수의 가장 근본 원리로 봤을 때는 확장형 발코니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발코니가 있는 게 나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측면을 말씀드릴 때 기운이 서로 충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발코니 밖에서는 집 밖에 있는 기운을 외기라고 하고 네. 발코니 안에 있는 집안의 기운을 내기라고 하는데 그 외기와 내기도 또 같이 맞물리지 않습니까? 맞물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간에 발코니가 있어야 그거에 완충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기운이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발코니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바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렇게 발코니를 굳이 트지 않고 네네. 발코니를 그냥 놔두고 실외와 실내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런 집을 좀 찾아보시는 게 요즘 근데 그런 집도 흔치 않아요. 맞습니다. 다 헐어가지고.
헐기도 하고 이걸 또 팔려고 할 때 발코니가 없는 걸 또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걸 더 때- 넓으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은 각각의 문 모양을 보시면은 그 어느 한 곳도 배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문이 서로 마주하지 않고 조금씩 빗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이게 문과 문이 마주칠 때를 문충살이라고 하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문충살이 없이 잘 지어진 집이다라는 측면으로 가져온 도면입니다. 근데 요거를 아마 건설사 분들도 예전에는 또 이걸 인지하셔가지고 잘 피해서 지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거를 안 가리시는 분들은 문마다 다 마주치게 지은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피하시는 게 좋죠. 그게 문충살이군요. 그 기운과 기운이 충돌한다. 아. 문과 문의 기운이 충돌한다. 각각의 공간의 기운이 충돌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게 전형적으로 또 좋지 않은 곳 중에 하나인데 사실 현관문하고 침실하고 마주칠 때는 이제 저 침실 작은 방하고의 충돌이기 때문에 어떤 아까 화장실하고 충돌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건 그냥 다른 공간하고의 충돌이라서 그냥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게 집 전체적으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여기는 문제가 화장실하고 안방이 마주한다라는 측면인데 안방은 전형적으로 집안에서 좋은 기운이 만들어지는 생성의 공간입니다. 생성의 공간이고 화장실은 더러운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현관도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그런 생성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 생성의 의미를 가지는 각각의 공간이 화장실과 마주한다라고 하면은 집안이 크게 기운적으로 좋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 공부방을 만들 때 아, 네네네네. 이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방이 하나 더 있다면 네. 예. 어느 쪽에 아이 공부방이 나을지. 예전에 전통적인 풍수 이론을 보자면은 항상 우리 예전에 한옥 가옥에서는 그 공부하는 자녀가 크게 열심히 하라고 동쪽으로 방을 내주곤 했었습니다. 동쪽. 예. 아, 일찍 일어나라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있고 이제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는다라는 측면. 그리고 동이라고 하는 거는 푸르고 새로 자라나는 봄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에 방을 내주곤 하셨는데 지금도 만약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은 보통은 동쪽으로 자녀 방을 내어주시면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할 때는 네. 얘네가 딴짓 안 하게 네네. 아이에게 북서 쪽에 놓고 그냥 조용히 네. 전등 켜놓고 공부하게 하는 집들도 있거든요. 근데 북서쪽이라고 하면은 그 아까 제가 방향 의미가 다 있다라고 했는데 북서쪽은 굳이 방향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버지를 상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집이라고 하면은 가장이 지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공장, 사옥, 사무실이라고 하면은 그 공간에 어떤 장이 앉아야 될 곳인데 근데 문제는 자녀가 서북 쪽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가장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면은 얘가 기운이 너무 세져가지고 그래요? 부모님 말을 안 듣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반대로 아이가 너무 기죽어 살고 그렇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오히려 있어요. 서북 쪽에. 예. 그 꼭 지켜야 될 풍수 인테리어 8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셀코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만 8가지 딱 핵심적인 거 네. 바로 듣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설명을 하려고 가져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현관은 우리 집에 모든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는 현관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관은 항상 고급스럽게 조금 더 만약에 집을 짓고 시공하신다면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쓰시고 어떤 다른 지저분한 것들 뭐 다른 소품들 너무 많이 두지 마시라 깨끗하게 하시라 라고 하면서 그 현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안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방은 집안에서 기운이 생성되는 곳이고 그 안방이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방에서 잠을 자죠.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육체적으로도 무수히 많은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땅의 기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 집에서 잠을 자면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한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마치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신생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안방 풍수 인테리어는 가장 깔끔하고 은은한 조명으로 그렇게 조용한 공간으로 꾸며줘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공간이 이제 주방인데 주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스레인지 뭐 요즘은 인덕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기. 네, 화기. 화기인데 화기 중에서도 가스레인지 인덕션, 주화기 그거를 위주로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왜냐면은 예전에 한옥 형태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조항신이라고 하셨죠. 그 조항신이라고 하고 집안에 그 쌀가마니
그 쌀을 짓는 가마솥 이 자체가 우리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렇죠. 주국어기 때문에 재물운과 가장 연관이 되어 있고 현대 가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가스레인지다라고 생각하셔서 돈 들어오면 좋겠다 싶을 때 이렇게 매일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 되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거실인데 거실은 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생겨난 그 공간의 개념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거실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근데 거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집안의 기운들이 다 모이게 되고 모든 가족들이 같이 거실에서 공간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 기운들이 서로 융화되고 조화롭게 잘 돼야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운들이 잘 활동하고 섞일 수 있도록 쾌적하고 밝게 꾸며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욕실, 화장실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 좋지 않은 기운이 나오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집과는 분리된 곳이다 라는 생각으로 꼭 닫아두시면 좋고 물론 환기는 하셔야겠죠. 환기는 하고 그 물이 마를 정도까지는 하시되 그게 아닐 때는 항상 그 욕실 문도 닫고 변기 뚜껑도 내려놓으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그 매일 환기하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운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어렵고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오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운은 그 좋은 기운은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빠져나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순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왜 우리가 문 닫아놓고 있으면 공기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우리가 좋은 생각이 나고 리프레시 된다고 하는 것처럼 환기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는 그 예전에 어떤 한옥의 뭐 대감님 댁이라고 하면은 무슨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거는 어찌 보면 무슨 정 뭐. 네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선조분들이 정말 현명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어떤 투자의 대상, 그냥 무생물 그런 콘크리트 덩어리라 생각했지만은 사실 모든 것에는 다 기운이 깃들어 있고 그런 것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공간이 바로 집입니다. 집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살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이 기운을 교감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집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항상 소통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거를 가지면은 더욱더 그 집에서 좋은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집을 꾸미는 것도 좋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좋은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 먹거리란 돼지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진주 먹거리가 어울리는 품격 있고 격이 높은 사람이 되고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 땅의 좋은 기운하고도 같이 동기감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셀고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풍수지리의 중요성, 풍수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좀 전해주신다면? 딱 한 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다 안다. 진짜 부자를 만나서 쫓아다녀야 되나?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